아이들아,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살아있는 한 아빠도 너희와 함께 세상에 살아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 네, 저는 군대에서 장병들을 치료하고 있는 김정길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 군대에서 사람을 살리고 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겠다라고 그때 한번 다짐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전에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보냈고, 병원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군의관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원을 맡기고 건목소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죠. 치료를 받고 다음번에 와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말을 할 때, 그리고 마음의 편지를 쓰거든요. 군인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편지를 받아들 때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전에 퇴원한 제 환자인데요. 20살 때부터 근육이 퇴화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심지어 군병원에 왔는데 군병원에서도 꾀병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는 근육이 퇴화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전역을 이렇게 시키게 됐는데, 마지막에 전역을 하면서 편지를 저한테 줬어요. 몸은 이렇게 많이 약해지고 아프고 했는데 그 힘든 기간 동안 본인의 말을 믿어준 사람은 그래도 김정길 군의관님이었다. 이런 것이 직업의 보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삶이라고 봤을 때 그러한 쌍방의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죽음을 대비를 해본 적이 없고요. 죽고 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들만큼 두렵거나 거부감을 가지거나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또 억지로 준비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가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쓰고 나니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고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써야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잘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죽음은 사고에 의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질환을 앓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도 있다. 이 유서는 가족들에게 내 죽음의 의미를 말해주기 위함이다. 유서. 나는 1981년 5월 16일에 태어났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풀지 못한 궁금증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의식의 끝은 어디이고 죽음 너머에도 내 의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거든.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생물학적 죽음 이후엔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말해야 하지만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는 지금 영혼이 되어 이 유서를 읽는 여러분들 옆에 있다 라고 말하고 싶네. 그래야 좀 덜 슬플 테니. 나는 죽음을 많이 목격했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어. 사람들을 죽음에서 끌어올리기도 했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의 손을 놓아주기도 했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기에 삶의 종착역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내가 평생 살면서 풀어야 하는 가장 큰 숙제와 같았어. 다행스럽게도 나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여러분들로 인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이 유서를 쓰는 기분은 매우 가벼워. 그러니 이 유서를 읽는 가족들도 나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네. 사람이 두 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지도 몰라.
내 삶 또한 좌충우돌 실수투성이었어. 부모가 되어보니 좀 더 부모님의 속을 덜 썩히는 아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부족한 아들을 위해 평생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들을 위한 희생의 시간들이었고, 아버지는 좀 더 사랑을 가족들에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나는 두 분의 삶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 어머니와 같이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내 삶을 소중히 생각했고, 아버지와 달리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살았어. 하늘에서 부모님을 만나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아내에겐 그저 미안하고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아이들에겐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도 이 삶이 처음이었거든.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 딱 한 가지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우리 가족과 함께한 죽음이란 문을 넘어서도 챙겨갈 수 있는 추억을 만든 것이야. 우리 가족은 내 삶의 의미이고 이 세상에 남겨둔 증거라고 생각해. 아이들아,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살아있는 한 아빠도 너희와 함께 세상에 살아있으니까. 가족을 만나 안나와 레오를 남기고 떠나는 내 죽음은 내 생물학적 죽음일 뿐 나의 의식은 항상 우리 가족 옆에 남아 영원으로 함께 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슬퍼하지 말고 내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교훈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내가 살아오며 만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 2021년 2월 8일 안나와 레오는 안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아내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저녁에. 죽음과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죽음이 어떤 상호작용이 끊기는 상황, 그리고 단절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삶은 그런 끊임없는 소통으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삶이란 가족들과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즐겁게 살고, 힘들면 도와주고, 슬프면 위로해주고, 행복할 때 같이 웃어주고 하는 그런 게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식들이라고 해도 하나의 인격체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즐겁게 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도 그 일들이 남들에게 이로운 것이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싶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좀 개방적인 선택권을 주고 싶어요. 본인들이 그 일을 재밌어하고 그 일들이 조직과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롭고 그렇다고 하면은 좋겠고, 그 일들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거. 유서를 쓰다 보니까 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 부모님들 를 위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보고 대답을 준비하고 유서를 쓰면서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해 주신 굿바이 필름,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